날도 추운데 일찍 하고 가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하셔? 가실 데가 있나 봐? 아, 옆길로? 즉시 귀가 안 하고 옆길로? 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수업 끝나고 3, 3, 5 모이셔서 이제 점심 반주 겸 해가지고 한 잔씩 마시고 말이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치? 예. 스트레스는 술로 풀어야죠, 술로 풀어. 이제 지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합격자 모임이 있었어요. 여기 평택 여기 뭐지? 티 웨딩홀인가 뭐 있었어요. 제가 원래 합격자 모임을 거의 참석을 못 합니다. 강의가 있어가지고. 근데 토요일 날 잡았어. 그래서 오래. 그래서 안 갈라 그랬어. 근데 감사패를 준대. 그래서 아이씨. 그거 하나 또 받아보려고 또 꾸역꾸역 갔어요. 와가지고 테이블 일수를 하고 나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원래 그래서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모임 하시겠죠? 하실 거예요. 꼭 참석하셔야 돼. 꼭 참석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꼭 합격하라는 뜻이에요. 꼭 대신 참석하지 한테 술을 돌리거나 하지 마세요. 이틀을 뒤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속아가지고. 원장님이 이게 테이블만 가서 인사만 하네. 알았다고.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술 상무하겠대요. 어떤 분이. 알았다고. 웬걸. 술을 마시면 뭐. 일단 사람이 기분이 업되지요. 그렇죠? 다 잊어버려. 슬픔도 괴로움도 다 잊어. 공부하실 때 술 드시면 안 돼요. 공부하실 때 술 드시면 안 돼. 또 때마다 술 찾아 드시는 분들이 있어. 특히 이제 모의고사 보는 날. 거의 뭐 이날은 뭐 공식적인 음주일이죠. 3월부터는 아마 모의고사를 볼 텐데 제가 1년간 이 모의고사 보시라는 말을 꼭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엔 잘 안 보시려고 그래요. 왜? 봐봐야 뭐 맨 20점인데. 열심히 풀었는데 맨 20점이야. 이게 뭐 4월 달인데 한 6월 달까지 맨 20점이니까 이 봐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는 점수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요. 훈련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훈련 차원에서. 시간 내에 읽고 마킹하는 훈련.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둬야 실전 가서 실수를 안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훈련 안 하고 시험장을 가세요. 그리고 나서 모자랐다만 시간이. 안배 잘못해가지고. 마킹하는 훈련 안 해가지고 말이죠.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고 3교시가 있어요. 다 A형이냐? 어떨 때는 A형이고 어떨 때는 B형이고 그래요. 이거 미리 연습 안 해두면 1교시가 A형 받았잖아요, 문제지? 그럼 2, 3교시도 그냥 A형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근데 2교시는 B형인데. 이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아도 사람이 시험장 가면 고도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황당한 실수가 나와요. 3번에 마킹을 해야 되는데 4번에 갖다 마킹하는 많아요. 수험번호 마킹해야 되는 안에 주민등록번호 마킹.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또 이 동그라미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면 안 되니까 계속 이거만 동그라미 치고 이거만. 그러다 조금씩 늘려. 그래서 여기까지 쳐. 이러면 1분 지나가. 이런 훈련 안 하면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 그런 실수 때문에 미리 훈련하시라고 모의고사를 보라는데 보면은 이거는 고민 안 해. 이런 실수한 거를 야 다음번에 내가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오늘 20점 나왔어. 다음엔 안 봐. 뭐 이래버렸네. 20점 나오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만.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제가 꼭 보시라고 잔소리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내년 되시는 분들은 시험 보신 걸 제가 확인할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은 저기 모의고사 불참석자 석이라고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기 구석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강의를 듣게 하시고
올해는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어요. 이 시험이 끝나면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합격하신 분들 얼굴 보면 제가 더없이 즐거운데, 이 떨어지신 분들 얼굴 보면, 이 괜히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예. 나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 민법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 막 얼굴 볼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잔소리 하는 건데, 이제 잔소리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탁 따라해, 탁 따라해. 탁 따라야 돼. 한 분이라도 더 묻게 해야지. 아유. 올해 하여튼, 뭐, 못 견디겠으면, 제 닭다를 못 견디겠으면, 딴 데 가세요.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나, 중이 떠나. 중이 떠나야지. 올해 하여튼, 닭다를 할 거니까. 12월 달까지는 좀 살살하고, 1월 달부터. 기대하세요. 해제 사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약정 해제 사유가 있고, 법정 해제 사유가 있고,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데, 채무 불이행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요것만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이제 이 이행지체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보통의 이행지체가 있고요.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통의 이행지체가 가장 기본적인 채무불이행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자, 보통의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또는 부주의하여 이행을 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걸 이행지체라 합니다. 이행을 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게 이행지체예요. 자, 이런 이행지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금 미지급이 있어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게 전형적인 이행지체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민법은 매도인, 대금 지급 채권자 입장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금 지급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하라고 한번 독촉을 하고, 예컨대 1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한 2월 15일까지 다시 한번 대금을 달라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럴 때 갑에게 뭐가 생긴다? 해제권이 생기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의 이행지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544조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라. 근데 나중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하고 기간을 정했지만 상당하지 않은 경우하고 뭐 이런 경우 이행 최고와 관련해서는 과다 최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하면 돼요. 오늘 기본은 상당한 기간에서 일단은 한번 독촉을 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는데 정기행위는 정해진 기한까지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정기행위입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아버님 팔순잔치 때문에 7시에 팔순잔치를 해서 6시 반까지 출장 뷔페를 예약을 해놨어요. 그럼 당연히 출장 뷔페는 6시 반까지는 와야 되고 적어도 잔치 시작 전에는 와야죠. 근데 안 오고 민기적거리고 있어요. 이게 정기행위 이행지체예요. 이거를 만약 위에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잔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잔치를 뒤로 미루고 한 번 더 가져오라고 독촉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가져오면 해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잔치를 뒤로 미룰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최고를 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이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민기적거리는 거고요. 이건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 1월 15일 날 갑의 잘못으로 주택이 멸실. 갑의 잘못으로. 갑이 1월 15일 날, 1월 20일 날 주택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1월 20일 날. 그런데 1월 15일 날 갑이 외출하면서 가스불을 켜놨어.
나중에 폭발을 했어. 그래서 집이 홀랑 다 날아갔어. 누구 잘못? 갑의 잘못. 갑의 잘못이 없을 때는 위험부담이라 그랬어요. 근데 갑이 잘못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 중에서 뭐? 이행 불능이 됩니다. 이행 불능. 이런 경우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자, 이 경우에는요. 을의 입장에서 1월 20일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아니죠. 갑에게 한번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지할 수 있는가? 아니겠죠. 주택이 이미 멸실됐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다 하더라도 갑은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최고 필요 없을 거고요. 나아가 갑은 1월 2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행불능이 있다면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을의 입장에서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또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오늘 기억을 합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이행지체는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의 이행지체로 나누고 이행불능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요거를 포함해서 몇 개를 더 추가할 건데요.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법정 해제 사유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가 그것도 잘 나와요. 박스 쳐놓고 다음 중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최고를 요하는 것은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것은 요거 구별하라는 문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일단 구별해요. 보통의 이행체는 최고를 요하고 정기행의 이행체와 이행불능은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좀 나중에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해제 사유예요. 자, 이렇게 해제 사유가 생겼어요. 즉 해제권이 생겼어. 세 번째.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1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한번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에게 해제권이 생겨요. 그렇죠? 이때 갑 계약을 꼭 해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죠. 해제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갑이 해제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예요. 자유. 해제권 행사에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을을 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권이 생겼다 해서 꼭 계약을 해제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해제권 행사의 자유. 두 번째. 이 해제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할까요? 계약을 해제한다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보통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죠. 그거 안 해도 돼요. 말로 해도 돼요. 문자로 해도 돼요. 카톡도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민법은 계약을 해제를 할 때 꼭 이런 방식으로 하라라고 그 방식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런 걸 분류식 행위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분류식 행위.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 그래서 보통 해제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류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때 구두는 말 씻는 구두가 아니라 말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분류식 행위. 분류식 행위. 세 번째. 아까 계약을 해제하는 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중에서 권리를 형성권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형성권. 처음 들어보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그 의사대로 효과가 생길 때 그리고 그게 권리일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
형성권. 해제권이라든가 취소권이라든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의를 한다든가 이런 추인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형성권이 됩니다.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면서 권리에 해당되는 걸 형성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형성권이라는 건 언제까지 행사하는가, 행사 기간에 문제가 생겨요. 천년만년 행사할 수는 없어요. 해제권 천년만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은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해제하지 않고 을을 계속 쫄 수 있는 거야. 돈 내놔, 돈 내놔, 돈 내놔. 한 60년 을 쪼이면요, 이 정신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 의사표시인 형성권은 행사 기간을 딱 정해놔요. 제한을 가해요. 자, 제한을 가는데 이 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약정. 계약을 하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혹시라도 너나 나 둘 중에 한 사람에게 해제권이 생기면 이 해제권은 6개월 내에 행사하기로 하자. 1년 내에 행사하기로 하자. 라고 기간을 약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약정을 하지 않으면 10년이에요. 몇 년? 10년. 몇 년이라고요? 10년, 10년. 너무 길죠? 쉽게 말하면 갑은 해제권이 생겼을 때 을과의 계약을 9년 11개월 29일 동안 해제하지 않고 계속 쪼다가 10년째 되는 날 나 계약 해제할래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9년 11개월 29일 날 쪼요. 29일 동안. 그렇죠? 너무 길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해제권을 포함하는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그 기간이 10년일 때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물어보는 게 뭐였죠? 최고. 어디서 한번 봤는데 우리 민법상 최고라는 게 두 개가 있다. 쪼는 최고가 있고 물어보는 최고가 있다 그랬어요. 이 물어보는 최고 어디서 한번 봤는데 어디서 봤죠? 예?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추인할 거요 말 거요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거기서 한번 봤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다시 정리. 해제권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일방적 의사표시이면서 권리를 형성권이라 하고, 이 형성권은 행사 기간에 문제가 생기며 그 행사 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으면 10년이다.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항상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다.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갑이 해제권이 생겼어. 근데 당사자가 약정을 안 했어. 그럼 갑은 10년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을이 물어볼 거야. 너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이때 갑은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어요.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어. 해주면 좋은데 갑이 가만히 있어. 그럼 얘는 물어봤지만 속 터지죠. 안 터지나? 터지겠지. 그래서 플러스 해서 최고를 했는데 최고를 받은 자가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이 효과를 딱 만들어 놨어요. 해제권 소멸. 뭐라고요? 해제권 소멸. 이렇게. 이게 형성권의 세트입니다. 앞으로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수기의사표시에서도 봤어야 되는데 앞으로 일방적 의사표시인 권리가 나오면 형성권이란 게 나오면 항상 뭐에 문제가 생긴다? 행사 기간에 문제 생기고 아예 법에서 기간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취소권 같은 거. 그런 걸 빼고는 기간이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고 약정하지 않으면 10년이고 이 경우에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고 이때 최고를 받은 자가 확답을 하지 않으면 법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해제권 일방적 의사표시가 형성권이다. 행사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다.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다. 해제할 건지 말 건지. 이때 최고를 받은 해제권자가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소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안 했던 거 한번 구조 한번 다시 볼까요? 수익의 의사표시. 이거 듣기만 하세요. 똑같은 구조야. 똑같은 구조야.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가 뭐였죠?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 낙약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일방적인 거야. 일방적인 거고 얘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없지요.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각과 을이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하면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약정해 놨다면 그 약정한 기간 내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약정을 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럼 얘는 10년간 기다려야 돼. 10년간. 기간을 정하자면 10년이니까 기다려야 돼.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얘는 10년간 물건을 못 받아. 얘가 수익의 의사 표시 안 하니까 돈을 줄 수가 없고 돈을 못 주니까 권리를 못 넘겨받아요. 결국 낙약자는 10년간 자칫 잘못하다간 10년간 물건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약자가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수익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물어볼 수 있다. 이때 얘 대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하냐. 민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 예? 예, 또 볼 거예요 나중에 이런 구조를. 지금은 이거 이건 잊어버리고 이건 잊어버리고 정리 이렇게 세트 구조만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구조만. 일방적 의사표시인 권리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고 이때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으며 최고를 받은 자가 확답을 하지 않았을 때 민법은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을 곳곳에 두고 있다. 이게 세트고 그중에 해제권을 대입을 시켜.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고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할지를 물어볼 수 있으며 최고를 받은 자가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지요? 해제권과 생산 요 정도 일단 기억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불가분성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정리. 해제권 행사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 해제할 때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분류식.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다. 형성권.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이거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그럼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겠죠?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봐. 나중에. 세 개만. 해제권 행사 여부는 자유, 분류식이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이란다.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두 갈래로 가요. 여기서 해제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라 그랬으니까 두 가지. 행사한 경우.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자, 이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제권을 천년만년 행사할 수는 없지요. 적어도 당사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지나면 소멸해요. 그렇죠? 또 상대방이 최고에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제권은 가지고 있으나 그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해제권은 소멸돼요. 일정한 사유에서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요 해제권 소멸 사유를 나중에 몇 가지 정리하셔야 돼요. 해제권 소멸 사유를. 해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해제권은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중에 오늘 벌써 두 개 봤어요. 10년 지나면 소멸. 또는 최고했는데 확답을 하지
않았을 때 소멸. 이런 것들. 이거 외에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걸 나중에 볼 거예요. 오늘 두 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거 해제를 했어. 해제했다면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가?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가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소멸.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복잡해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소멸. 이건 조금 이따. 두 번째, 계약이 소멸했으니까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지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을이 대금을 주지 않고 있어.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근데 아직 둘 다 아무것도 뭘 주기 전이야.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문제는 갑이 을에게 또는 을이 갑에게 뭔가를 이행을 한 게 있어. 근데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갔어. 그럼 서로 이행하고 이행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주고 돌려받아야지. 이렇게 이행을 한 상태라면 돌려주고 돌려받는 것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뭐라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라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는 그 반환 범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거스름돈 더 거슬러 받는 걸 예를 들면서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았던 선이라면 쓰고 남은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부당이득이라는 걸 알고 받은 악의라면 이익에다 이자에다 손해까지를 배상하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특칙 2개가 시험 범위 있다 그랬어요. 특칙 2개. 그 중에 하나 했어요. 뭐? 제한 능력을 일한 취소의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특칙 첫 번째예요. 또 하나가 여기 나와요. 여기는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 반환. 처음부터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받았던 걸 깡그리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받지 않았던 상태로. 그래서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 반환해야 돼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원상회복 의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상회복 의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원칙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특칙 2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한 능력을 이러한 취소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계약 해제. 선악불문하고 무슨 반환? 전부 반환. 구체적인 내용은 간단해요. 물건 받은 사람 원물 반환해야 되죠. 돈 받은 사람 금전 반환해야 되죠. 매수인이 만약에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로 받은 상태라면 돌려줘야 되고, 매도인이 돈을 받은 상태라면 돈을 돌려줘야 돼. 근데 이 돈 돌려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이 돈을 받은 날부터 뭘 붙여라? 이자. 왜? 처음부터 돈을 안 받은 상태로 되돌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받아서 생긴 이자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날부터 발생한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반환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반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돌려주는 사람은 받은 날부터 뭘 붙여서? 이자를 붙여 돌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건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사용이익 이것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상회복 의무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원상회복에. 물건 받은 사람은 원물 반환 플러스 사용대가. 돈 받은 사람은 돈 반환 플러스 이자. 언제부터 계산? 받은 날부터. 근데 요렇게 했더니 요런 문제가 생겨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A 토지 매매 1억. 그리고 계약금을 1천만 원 줬어요. 을이. 요렇게 계약을 했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줘요. 을이. 그럼 갑은 쫄 거예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잔금 내놓으라고 쫄 거예요. 이때 을이 돈을 주면 괜찮은데 안 줘. 그 끝내. 그럼 갑에게는 뭐가 생겨요? 해제권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해제권이 생겨요.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해제를 했더니 무슨 의무가 생겨요? 원상 의무가 생기죠. 원상회복 의무가. 자, 원상회복 의무. 을은 받은 거 없어요. 갑이 받은 게 있어. 뭐? 계약금 1,000만 원. 자, 을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1,000만 원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라. 로 청구를 해요. 갑. 돌려줄까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예?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에 중개사분이 안 돌려줘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도대체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 아니 어디에 안 돌려준다는 법이 있나 몰라. 분명히 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자, 갑. 뚜껑 열리겠지요? 여러분이 갑이야. 을한테 1억에 팔았고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은 상태에서 을이 잔금을 안 줘가지고 미기적거리 앉아서 갑이 열받아서 계약을 해제했어. 그랬더니 을이 와서 계약금 1,000만 원과 이자 붙여서 내놓으래. 갑은 길길이 뛸 겁니다. 미친놈 뭐 헛소리가 자빠졌네 뭐 그러면서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손해가 얼만데 이 자식아 이제 와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그래. 이거 법적으로 안 돌려줘도 되도록 돼 있어 임마. 이렇게 얘기해 보통. 뭐가 법적으로 안 돌려주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따로 마련된 게 손해배상 청구예요. 뭐라고요? 손해배상 청구. 이거하고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 별개예요. 지금 갑이 야 너 때문에 내가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데 계약금 못 돌려줘 라는 거는 손해배상을 얘기한 거예요. 손해배상. 그런데 이 손해배상은 민법 551조에서 따로 청구하도록 돼 있어요. 따로 551조에 이렇게 나서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놨어요. 그 말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하고 손해배상은 별개다 이런 뜻이에요. 원상회복은 원상회복대로 하고 따로 뭐 하는 거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이건 돌려주는 건 돌려주는 거고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민법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이걸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게 하면 얘는 돈 돌려받고 잠수를 탈 거예요. 휴대폰도 바꿔버리고 이사도 가버리고. 그렇죠? 그럼 이 손해를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요 두 개를 동시이행관계로 만들어놨어요. 뭐로 만들어놨다고요? 그런데 아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대가성 채무. 이게 동시행관계였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쌍무계약상 발생한 대가성 채무예요? 야 계약을 하면서 너는 원상회복하고 나는 손해배상 하기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쌍무계약상 발생한 대가성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대 적용이라고 해서 쌍무계약상 발생한 대가성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거 한 20개 정도로 외워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제가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요거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아까 쌍무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대가성 채무가 원칙인데 야 아닌 경우에도 인정되는구나. 예? 그럼 문제의식만 좀 생각하지 말이야. 마음의 준비를 좀. 어쨌든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민법이 뭐로 만들어놨다?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을이 1,000만 원 몇 이자를 달라고 하면 갑은 길길이 뛸 필요가
없어요. 돌려줄게 돌려주는데 내가 손해가 이만큼 생겼어.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못 줘.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고자 한다면, 충당하고 싶다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몰수한다. 이런 식으로.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하면 이때는 계약금 안 돌려줘도 돼요. 그리고 이 계약금이 뭐에 충당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거예요. 요런 특약을 위약금 특약이라 합니다. 요런 특약이 있을 때만 계약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고, 이런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과 관련된 내용을 할 텐데, 그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계약금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맨 마지막에 다음 중 계약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놓고 가로 안에 위약금 특약은 없음 이런 말이 들어가요. 위약금 특약이 있음 또는 없음 이런 말이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없다.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세 가지 효과 중에 두 개. 부당이득 반환 특징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예요. 하나 남았어요. 계약 소급 소멸. 요거는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냥 차차히 듣기만 하세요. 각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행을 하기 전에 해제가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계약의 소급 소멸에 관해서 이런 상황이 항상 문제가 돼요. 이런 상황이. 이게 아닌 상황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돼요. 첫째, 을이 갑에게 중도금만 주고 등기를 먼저 넘겨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갑이 왜 그랬더니 내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내가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를게. 갑이 알았다. 을을 믿고 먼저 등기를 넘겨줘요. 등기 넘겨줬으니까 일단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을한테 넘어가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을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면 되지요. 근데 안 줘. 을이. 그럼 당연히 갑은 몇 번 잔금을 달라고 쪼다가 끝끝내 을이 잔금을 주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하게 될 거예요. 해제하고 을 등기를 말소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 이 구조 어디서 봤는데? 이 그림 어디서 비슷한 거 봤는데? 어디서 봤죠? 물권, 총론, 채권행위, 물권행위 할 때 했었어요. 계약이 채권행위, 등기를 넘겨주는 게 물권행위. 그런데 채권행위가 실효가 됐어. 아니야, 잊어. 그 생각하지 말고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해제하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소멸. 즉 갑과 을 사이는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게 돼요. 따라서 이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즉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순간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말은 복귀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돌아온다? 갑에게. 소유권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요 사이 을등기는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순간 을등기는 무효가 돼요. 이게 소급소멸의 뜻이에요. 계약의 소급소멸에서 기억하셔야 될 효과가 이거예요. 매매계약,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되돌아온다. 그래서 갑은 복귀한 소유권에 의하여 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때부터 계약이 해제되고 을등기가 말소할 때까지 요 사이에 을등기는 무슨 등기가 돼버린다? 무효등기.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아.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네? 요 사이에 병한테 팔아먹은 경우,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팔아먹은 경우, 갑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을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병에게 팔아먹은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병은 권리자 아닌 자와 거래한 거예요. 분명히 요 노랗게 되어 있는 요 을등기는 유효, 무효. 우리가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를, 무효 등기를 권리자 등기로 믿고 거래한 자,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생겨. 그래서 우리 민법은 548조 1항 단서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뭘 두고 있다고? 제3자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때 나중에 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이거 구별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계약 해제에서. 지금은 몰라도 되고, 뭘 이렇게 자꾸 부러뜨려야지. 학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요걸 나중에 좀 정리하셔야 돼요. 요걸 나중에 정리하셔야 돼. 자, 오늘은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계약이 해제되면 세 가지 효과가 생긴다. 그 중에 첫 번째, 계약의 소급소멸이 제일 중요하다. 계약이 소급소멸하니까 무슨 의무가 생긴다?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즉 그런 등기를 말소 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3자는 원칙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548조 1항 단서에서 특별 규정을 줘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라고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 당연히 이 경우에 이 제3자하고 갑하고 박 터지게 싸우겠죠. 안 싸울래나? 싸우지요. 이 아파트 소유권 갖고 갑하고 제3자하고 박 터지게 싸워요. 싸우다가 어디를 가? 대법원을 가. 그럼 대법원은 얘기할 거야. 너는 보호되는 제3자요. 너는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걸 구별해야 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됐어. 예, 계약 해제 효과예요. 그러니까 계약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본 거예요. 뭐뭐 봤지요?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 뜻 봤지요? 네? 뜻이 뭐였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될 게 5개가 있었어요. 해지, 취소, 철회, 합의 해제, 실권 약관. 네? 5개. 해제권 발생 사유, 약정 사유와 법정 사유가 있는데 법정 사유는 채무 불이행을 말하고 채무 불이행 중에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2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냐고. 그 해제권이 생겼을 때 행사 여부는 자유라 그랬고요. 행사 방식은 분류식이라 그랬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형성권이라 했습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해제권은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소멸. 딱 이렇게 한 거예요. 해제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 두 문제도 나옵니다. 두 문제가 나오면 요 해제 사유하고요. 해제 효과. 두 가지에서 주로 물어봅니다. 제일 중요해. 해제 사유와 해제 효과. 자, 여기까지가 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지. 해지도 편안하게 듣기만 하세요. 해지도. 일단 해지도 계약을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해지도 계약을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이때 해제는 모든 계약에 적용이 돼요. 모든 계약에. 쌍무가 됐든 편무가 됐든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낙성이 됐든 요물이 됐든 전형계약이든 비전형계약이든 가리지 않고 해제라는 놈은 모든 계약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증여계약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주기로 하고 안 줘. 민기적거려. 그럼 증여를 받기로 한 사람은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할 수는 없고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을까?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제는 모든 계약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해지는요. 계속적 계약에서만 문제가 돼요. 무슨 계약? 계속적 계약. 계속적 계약이 뭐였어요? 응? 처음 듣죠? 뭘 처음 들어? 지난주 근저당권에서 했는데. 3개월 동안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하기라는 계속적 거래계약. 채무 이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기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 이걸 뭐라 한다? 계속적 계약.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임대차. 뭐가 있다고요? 임대차. 제주도 가서 렌터카를 빌리죠. 48시간. 언제부터? 2017년도 12월 15일부터 2017년도 12월 17일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이행이 이루어진 걸 뭐라 한다? 계속적 계약. 반대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매매 같은 거예요. 매매는 물건 한 번 주고 끝. 돈 한 번 주고 끝. 계속적 계약, 일시적 이렇게 나누는데 해지는 어디에서만? 계속적 계약에서만. 계속적 계약에서만.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이니까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있어야 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다가 중간에 끝을 내. 지금까지 자동차를 타고 다닌 거, 남의 물건을 사용한 거, 강의를 들은 거.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앞으로 강의를 듣지 않는다. 앞으로 자동차를 타지 않는다. 앞으로 네 물건을 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킵니다. 이게 해제와 첫 번째 차이입니다. 해제는 모든 계약에서 소급 소멸,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 소멸.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이것도 사유가 두 개, 약정 해제 하해지 사유와 법정 해지 사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돼. 행사 자유예요. 똑같아 해제하고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 의사. 분류식입니다. 행사했어. 효과. 자, 아까 해제 효과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소급소멸, 원상회복, 손해배상. 해지는 소급소멸, 장래소멸. 장래소멸. 따라서 받은 거 돌려주고 주고 돌려받는 원상회복 의무는 생기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의무가 생길까요? 청산 의무. 뭐가 생긴다고요? 청산 의무.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학원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학원비 정산해서 지금까지 들은 건 까고 나머지 반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정산의무 또는 청산의무로 합니다. 이게 생겨요. 세 번째, 손해배상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해지의 경우에. 아까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루어 해제한다 그랬어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따라서 갑은 원상회복을 하고 따로 뭐 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 해지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학원이 2달 동안 강의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느닷없이 민법 강의를 빼. 또는 민법 강의를 2주에 한 번씩 해. 열받지요? 그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 있을 수 있죠. 자동차를 렌터카를 빌려 탔는데 고장났는데 안 고쳐줘. 채무 불이행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지를 하고 따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어디 갔나? 여기 요 551조. 551조 조문을 보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결국 해지의 경우에도 뭐가 생길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효과. 5번째, 해지는 해지 기간에 문제가 생겨요. 요때 해지 기간은요, 해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또 싹 지웠네 그것만. 요 해제권에서 해제권 행사 기간이 있었어요. 행사 기간을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 약정한 기간 내 행사하면 되고,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라 그랬어요? 10년이라 그랬어요. 이거 해제권 행사 기간이에요. 해지 기간은 뭘까요, 이거? 해지권 행사 기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 아닙니다. 이 해지 기간이라는 개념이 따로 나오는데, 이 해지 기간은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지를 해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해지는. 해제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고 해지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지의 효력은 언제 생겨요? 효력은 언제 생겨요?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해제의 의사표시든 해지의 의사표시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언제 생긴다?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따라서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뭘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겨. 그런데 해지 중에는 도달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해야 해지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계약을 해지를 했는데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때 요 기간을 해지 기간이라 그래요. 요 기간을 뭐라 한다고요? 해지 기간. 그래서 해제는 그런 게 없는데 해지에는 해지를 했을 때, 해지했을 때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바로 해지의 효력이 생기질 않고, 예컨대 해지 의사표시 내용 증명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가 되는 2가지 경우가 있게 돼요. 2가지 경우가. 요거를 즉시 해지라 합니다. 요거를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라고 해요. 이걸 다음 주에 임대차에서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미리 떡밥을 던진 거예요. 임대차, 아까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고 그랬죠. 임대차 가면 해지권이 무지하게 나와요.
이러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즉시 해지예요. 임대인이 해지를 하든 임차인이 해지를 하든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 해지가 바로 되는 즉시 해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해지가 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 기간을 해지 기간이라 하고 해지 기간이 필요한 경우를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라 합니다. 요거를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해지에서는. 네? 네, 그래서 해지와 관해서는 간단하게 해지의 뜻, 계속적 거래 계약을 장래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이거 필요 없고 효과 세 가지. 계약은 장래 소멸, 원상 회복 의무가 아닌 청산 의무의 발생,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지에만 해지 기간에 문제가 생긴다. 해지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바로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즉시 해지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해지 통고에 의한 해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네? 이렇게 틀을 잡아놨다가 다음 주 임대차 가서 한번 볼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계약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할 건데요. 오늘 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다음 주 거는 오늘 거하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 복습 안 하시면 다음 주에도 오늘하고 똑같은 표정을 짓게 돼요. 이렇게 꼭 복습하고 오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